아, 나는 술 딱 한 잔만 할 거야 했지만 늘 끝까지 만취될 때까지 마신다면, 과자 딱 하나만 먹어야지 했는데 끝까지 한 봉지 다 때린다면, 아, 내가 절대 안 해. 내가 하면 이제 손모가지 자른다. 이랬는데 하고 있어. 그런 분들 다 중독이라는 거예요. 아, 가짜 중독은 뭐고 진짜 중독은 뭘까? 자, 똑바로 딱 들으셔야 돼. 안녕하세요, 정신과 의사 박수입니다. 야, 요즘 혹시나도 모르게 막 손이 가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? 하루가 멀다 하고 확인하는 핸드폰, 잠깐만 하려고 했는데 하루 종일 했던 게임, 한 개만 먹어야지 했던 야식, 혹시 이게 중독이 아닐까 걱정되신 적이 있을까요? 도파민, 중독, 이런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, 문제는 이제 뭐 다 중독이래. 제가 오늘은 가짜 중독과 진짜 중독이 뭔지를 감별해 드리겠습니다. 뭐만 하면 중독하니까 오히려 무섭게 생각해야 될 진짜 중독조차 쉽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. 아, 가짜 중독은 뭐고 진짜 중독은 뭘까? 먼저 가짜 중독은 자주 하고 익숙한 습관일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하루에 몇 번 핸드폰 보거나 커피를 마신다? 이 정도. 이런 행동이 일상에 방해가 되지 않고 조절이 가능하다면 이건 습관입니다. 그런데 진짜 중독은요? 이건 좀 무서워요. 이런 반복적인 행동이나 물질의 사용이 조절이 되지 않고 그로 인해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상태, 이거를 중독이라 하는데, 조금 모호해? 좀 더 정확하게 그럼 들어가 볼게요. 우리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정의를 살펴보면, 자, 똑바로 딱 들으셔야 돼.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주거나 고통을 줄여주는 대상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강박적인 추구를 반복하면서 그로 인해 심리적, 신체적, 사회적 손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중단하지 못한다. 무슨 말이 이렇게 길어? 자, 무슨 말이냐? 이건 안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하게 되는 것,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. 그래서 핵심은요, 바로 이 행동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는 거예요. 일이나 인간관계, 건강, 감정 조절 같은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문제가 생길 정도다? 이러면 우리는 그거는 이제 진짜 중독이라고 부릅니다. 자, 진짜 중독. 그러면 좀 더 핵심이 뭔가 살펴볼게요. 첫 번째, 강박적인 사용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건 뭐냐? 안 하면은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쾌감을 느낀다면은 이건 강박적 사용인 거예요. 예를 들면 식후에 늘 흡연을 하던 분들, 뭔가 그때 습관처럼 담배를 피지 않는데 막 초조해, 안 피면 막 짜증나, 이런 갈망을 심하게 느낀다면 이거는 진짜 중독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, 조절에 실패합니다. 이건 너무 쉬워요. 내가 이제 술 안 마실래? 나는 술 딱 한 잔만 할 거야 했지만 늘 끝까지 만취될 때까지 마신다면, 과자 딱 하나만 먹어야지 했는데 끝까지 한 봉지 다 때린다면, 그러면 이거는 조절이 실패돼서 중독일 수 있다. 자, 세 번째는 내성인데요. 내성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거는 뭐냐?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. 술을 예를 들어 보면 원래 술 한 잔만 해도 기분 좋고 알딸딸했는데 이제 어느새 2잔 먹어야 되고 3잔 먹어야 그 기분이 나. 내성이 생겨서 진짜 중독이라는 거예요. 자, 네 번째, 금단 증상. 금단 증상도 많이 들으셨죠? 이게 이제 쭉 하다가 갑자기 끊으면은 막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이 나타난다. 술 맨날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끊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안하고요, 손이 떨리기도 하고, 심한 경우에는 막 환청이 들리고 헛게 보이기도 하고, 벌레가 기어간다고도 하고, 이런 신체 증상이 생기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이 나는 정신적 고통이 따른다면은 이거는 진짜 중독일 수 있다. 마지막으로는요, 해악에도 지속한다. 즉, 내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 너무 알면서도 이거를 계속 한다면 이거는 진짜 중독입니다. 마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. 도박 같은 것도 보면 내가 절대 안 해. 내가 하면 이제 손모가지 자른다. 이랬는데 하고 있어. 그런 분들 다 중독이라는 거예요.
그리고 쇼핑도요. 내가 정말 필요한 거를 좀 사고 뭐 이거 안 사도 할 수 없고 이건 괜찮은데 아예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빚을 내서라도 산다든지 이러면은 이거는 중독일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좀 더 명확해지죠? 가짜 중독과 진짜 중독 이제 막 감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자, 예를 들어서 SNS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독일까요? 아니에요. 그냥 내가 일을 하다가 잠깐 SNS 할 수 있지. 막 좋아요 좀 올리고 바쁘면 또 안 하고 이러면은 그건 중독 아니에요. 근데 하루 종일 막 SNS 하면서 정작 해야 될 숙제나 과제나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. 이제 진짜 그만해야지 해놓고 또 보고 있다. 이건 진짜 중독이에요. 자, 중독은 그러면 어떻게 또 크게 볼 수 있느냐? 물질에 대한 중독과 행위에 대한 중독이 있어요. 쉽게 말해서 뭐 먹는 거, 뭐 마시는 거, 뭐 피우는 거 이런 물질, 술, 담배, 뭐 마약, 다른 약물, 카페인 이런 몸에 직접 작용하는 것들은 물질이고요. 행위 중독은 어떤 행동을 하는 건데 뭐 게임을 하거나 쇼핑을 과도하게 하거나 SNS, 도박, 폭식, 성중독에 그다음에 일에 대한 집착까지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. 요즘에는 점점 이 행위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게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 충분히 중독이 될 수 있고 특히나 이거는 문제의식 없이 방치되면은 삶 전체가 뒤틀릴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요즘에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스마트폰 중독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제 핸드폰이 없으면 너무 불안한 거야. 중요한 대화 중에도 막 화면을 계속 보고 잠들기 직전까지 영상이나 뭐 쇼츠나 뭐 릴스나 이런 걸 넘기고 있다. 이러면은 중독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일 중독도 생각보다 많거든요. 그러니까 성취감이라든지 인정 욕구가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 그런 게 결핍이 됐을 때 일을 막 끝도 없이 나중에는 목적이 없고 그냥 이거를 멈추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계속 몰아붙이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모두 고갈되고 무기력증이나 번아웃으로 이어지면 이거는 일 중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내가 중독일까? 뭐 애매한데? 이런 체크리스트가 좀 있거든요.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자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려볼 테니까 해당되는 게 있으면 손 한번 탁 들어보는 거예요. 자, 첫 번째, 어떤 행동이나 물질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짜증이 날까요? 자, 두 번째, 하루에도 여러 번 내가 계획한 시간보다 더 그것을 오래 하게 될까요? 자, 세 번째, 점점 더 자극이 강해져야 만족이 되나요? 네 번째, 중단하려고 해도 스스로 그것이 조절이 잘 안 되나요? 마지막 다섯 번째,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나 건강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적이 있나요? 자, 이 중에 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? 그러면은 중독일 수도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중독에 빠진 것 같아. 혹은 앞으로 정말 빠지고 싶지 않아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리가 항상 어떤 걸 해결하기 위해선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보여요. 그 중독이 일어나는 원인을 좀 알아보면 해결책도 보일 거 아니야. 왜 중독에 빠질까? 자, 첫 번째는요. 굉장히 신경 생리학적인 이유 때문이에요. 뇌에 이제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? 이게 신경 전달 물질, 쉽게 말해 뇌의 어떤 화학 물질인데 이게 작용하는 어떤 회로가 보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여기에 도파민이 쫙 나오면은 쾌감을 쫙 느끼게 되고 이 쾌감을 계속해서 더 반복해서 느끼고 싶어 합니다. 이것 때문에 이제 중독이 일어나게 되고요. 자, 두 번째는 좀 심리학적인 원인일 수 있는데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독을 찾게 돼요.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고 불편할수록 우리는 뭔가 유토피아, 일시적인 도피처를 찾게 됩니다. 그래서 인터넷으로 뭐 대리만족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막 먹는 걸로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죠. 세 번째는요. 자존감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. 이건 좀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내가 뭔가 불안하거나 외롭거나 스스로 뭔가 가치가 좀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결핍이 있거든요. 그 허한, 그 공허함을 채워줄 무언가에 막 집착하게 돼요. 일에 매달린다든지 아니면 성적인 거에 매달린다든지 그런 중독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. 중독은 단순한 어떤 습관이 아니라 내 안에 결핍, 고통, 불안,
무력감이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이기도 하죠. 그러면 이러한 것을 좀 해결을 해주면 중독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첫 번째, 가장 이겨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그거 자체를 일단 없애려고 막 하기보다는 왜 내가 이 술에, 이 도박에, 이 담배에 기대게 되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. 무작정 참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. 내가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허전한 걸까? 내가 이걸 하면서 진짜 느끼고 싶은 감정이 뭘까?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. 혼자 하기가 힘드시면은 언제든지 찾아오세요. 두 번째는요, 루틴을 바꿔야 돼요. 일단 자기 자신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. 중독 치료를 할 때는요, 절대 내가 지금 좋아졌는지 볼까 하면서 한번 시험을 해볼까, 한 잔만 먹어볼까, 안 돼요. 그래서 무조건 그 차단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같은 자극에 노출되는 어떤 환경을 바꿔줘야지만 새로운 자극에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. 세 번째는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거예요. 아까 자존감이 떨어질 때 중독에 취약할 수 있다고 했죠. 이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건데, 예를 들면은 내가 당장에 지금 담배를 뚝 끊으면 제일 좋지만 정한되면은 그래 뭐 한갑에서 반갑으로라도 줄여보자. 그래 일주일에 2번에서 1번이라도 좀 줄여보자. 이렇게 좀 현실적인 목표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, 이제 때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. 우리 중독 치료에 어떤 선언문 같은 게 있거든요. 이게 중독 치료를 하시는 분들 자조 모임을 하게 되는데, 그분들이 항상 선언할 때 첫 번째가 나는 이 중독 앞에 무력했음을 인정한다. 이 말을 항상 합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? 나라는 사람은 이 중독에 굉장히 취약하고요, 이길 수 없는 존재였던 거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시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결코 약한 행동이 아니고요,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고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. 자,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쭉 들으셨다면 다 아시겠죠? 중독은 결코 나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. 오히려 내가 뭔가 너무 열심히 하거나 너무 오래 무언가를 참아온 사람들한테 더 잘 찾아오기도 합니다. 자, 이 영상을 보시고 난데? 뜨끔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.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요, 도움을 요청하시고 지금부터 당장 중독에서 벗어나 봅시다. 할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정신건강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 정신과 의사 박소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